트레인2루 뭐 하는 데죠? 국내에서 가장 파워리프팅을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에요. 영어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진실된 훈련, 그렇죠, 참교육 받고 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 개소리! 바로 이곳 트레인2루에서 19년 12월 14일, 그러니까 거의 반년 전에 리프팅 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때 참가했던 후기입니다. 네, 맞아요. 무려 반년짜리 뒷북 특집 갑니다. 원래는 나갈 계획이 없었어요. 당장 대회 한 달 전이었던 11월 중순에 난생 처음으로 PR을 쟀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몸에 부담이란 부담은 다 준 거예요. 이렇게 PR을 재고 나니까 일주일가량은 쇠 근처에만 가도 멀미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2주를 앞둔 11월 말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150이요. 아, 150 내 PR? 너 거의 내 PR이네.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영문과요.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학생이요. 원래 본적 개미요. 아니, 개미가 잠깐이가 저래요? 와, 이야. 이제 참가하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파워리프팅에 대한 건 3대 무겁게 들면 끝 정도밖에 모르고 있으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평소대로 운동하다가 체급만 맞춰서 나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있었죠. 최고의 출력을 내기 위한 피킹 프로그램? 당장 지난주에 디로딩 끝나서 겨우 2주 남았는데 회복이나 잘 되면 다행인 거죠. 그나마 어깨 너머로 배운 피로도 관리만 해줬어요. 어쨌든 경기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학교에서 자고 꽤 일찍 출발을 했고 서폿을 봐준 친구 덕분에 편하게 가서 8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문도 아직 안 열었길래 근처 카페에서 대기를 하다가 들어갔죠. 계측 시간이에요. 체중을 재는데 왜 옷을 벗고 있냐면 체중이 59.2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기상 직후에 58.8이 나와서 안심하고 물을 홀짝거렸던 게 잘못이었나봐요. 그래서 옷이랑 안경을 벗은 거고요. 덕분에 딱 59로 통과를 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59 체급을 고집하는 이유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체중이 60도 되지 않는데 지방이 생각보다 많이 껴있죠. 물론 제가 안 먹고 급격하게 감량을 해서 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6월 말에 고양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왠지 익숙한 얼굴이 있다 했더니 그때 제 바로 옆에 섰던 분이더라고요. 작은 빌더 정건이라는 유튜버 분이시고 친구분이 이날 참가하셨대서 같이 왔다고 하네요. 지금은 저한테 있어서는 대선배님이시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여성부와 남성부 59, 66, 74 체급이 진행됐고요. 사장님께서 룰을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종목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각 종목당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리프팅 순서는 체급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중량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59체급이어도 이 체급보다 중량을 높게 설정했다면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거의 뒤쪽 순서였고요. 그리고 심판은 정면과 좌우측에 한 명씩 총 3명이 보게 되고 각 심판분들은 판정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요. 총 3개의 판정을 받는다는 소리고요. 해당 리프팅에 대한 판정은 스크린 우측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규정에 맞는 리프팅을 했다면 흰불이, 규정에 어긋났다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 3개 중에 빨간불이 2개 이상 들어오게 되면 노리프트가 됩니다. 각 리프팅당 1분의 제한시간도 있고요. 제 당일 목표 중량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상정했을 때 스쿼트 165, 175, 185, 벤치프레스 95, 100, 105, 데드리프트 185, 195, 205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총합이 495가 되죠. 500에서 아쉽게 5kg 모자라긴 하지만 파워리프팅 점수 산정 방식인 윌크스 포인트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저대로 기록을 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상위권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바르고 있는 게 탄막가루인데 저는 승모근 윗부분에 바를 지지하는 하이바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날 저 혼자 유일하게 하이바 스쿼트를 했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로우바 스쿼트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음으로 벤치프레스를 위해서 등 부분과 엉덩이에도 탄마를 바르고 있는데요. 이 역시 벤치와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함이죠. 혹시라도 밀려버리면 낭패잖아요. 뭐 사실 벤치가 저한테는 제일 약한 종목이었대서 큰 욕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측을 하기 전에 24시간 단수를 했는데 이게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안 좋은 쪽으로요. 스쿼트를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전환이랑 종아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서포 다준 친구와 마사지건의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과는 스쿼트 165, 벤치프레스 100, 데드리프트 195, 토탈 460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잠깐, 왜 스쿼트는 175까지 들어놓고 165냐고요?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바벨의 위치 변경이 뭔 소리냐면 내려갈 땐 내려가기만 해야 되고 올라올 땐 올라오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올라오다가 살짝 내려갔었던 것 때문에 빨간불을 받게 된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실 심판분들 눈이 정확하셨던 게 저도 올라오다가 약간 주저앉는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오케이, 땡큐. 스쿼트부터 복귀를 해보자면 사실 제가 원래 스쿼트를 저렇게 역도식으로 끝까지 확 주저앉으면서 하진 않았어요. 그동안 장비라고는 벨트 하나만 썼었는데 니슬리브를 사용해서 신장 반사를 써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하던 방식을 아예 바꿔버렸었거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적응이 될 리가 만무하죠. 아마 하던 대로 했었으면 175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벤치프레스는 원래도 제일 못하던 종목이었어요. 당일날까지도 제 자세를 잡지 못해서 그냥 되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만족스럽게 했던 게 벤치프레스였으니까요. 사실 기대를 안 했으니 실망할 것도 없던 거죠. 데드리프트는 제 악력이 부족한 탓이죠 뭐. 데드리프트도 그동안 컨벤셔널만 해오다가 스모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모 데드리프트 또한 제 자세가 없이 되는 대로 했던 거죠. 마지막 3차 시기가 정말 아쉬웠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재미도 있었고 배운 것도 많은 날이었어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고 실제로 경기 날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은 이날 시도했던 3차 중량들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59체급 세계 1등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앤트맨은 증량하러 갑니다.